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민상생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 명에게 25만 원의 상생지원금 중 50%를 지원합니다. 당진시도 지난 27일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이 상생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한 도비 328억 원을 도내 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고 나머지 50%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한 제1회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축제를 개최합니다. 과거와 현재, 맥을 잇는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집합행사 없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삶의 지혜가 담긴 작품 전시, 과거와 현재의 교감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예술 공연 등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전통의 가치를 전하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작품 온라인 전시는 12월까지 진행하고 예능 분야 공연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제 참여는 충남문화재단,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1층 민원 접견실을 전시실로 환원하고 시민 맞춤형 공간인 시민라운지와 하늘도서관을 다음 달 8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청 2층에 위치한 시민라운지와 하늘도서관을 내달 8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개방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두 장소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시민중심 복합문화 휴게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폐쇄 중인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앵커 시설 기본 설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실시 설계를 마무리 짓고 5월에 공사를 착수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설계 용역을 수행한 신화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설계 개요, 층별 평면 계획 및 인면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용역사는 경로당은 현 위치에 재건축하고 진입로 덮개 설치 후 녹지 확보, 대지 잔여 공간 녹지화 등 공원 보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194면으로 계획했던 공영 주차장을 204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원 확대 방안, 지하 공영주차장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상생과 통일포럼 제17차 경제산업포럼에서 로컬 SDGs 달성을 위한 지역정부와 산업계의 ESG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여의도 CCM 빌딩 컨벤션홀에서 지난 27일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상생과 통일포럼,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와 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승욱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지역정부를 대표해 출연한 김 시장은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정책 추진 배경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지속가능 경영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지역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환경적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관련 이슈 공동 대응,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및 사회적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서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서천사랑 상품권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을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상품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올해 할인 판매로 발행된 상품권의 소진에 따라 내년부터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서천사랑 상품권의 판매액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확연히 향상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지류 판매액은 612억 3,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21억 3,600만 원이 더 판매됐습니다. 또한 모바일 판매액은 2021년 9월 기준 100억 8,10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61억 6,200만 원 더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천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예정됐던 상품권이 일찍이 소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바일 상품권은 올해까지 구매 불가이며 지류 상품권은 10%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군 해당 부서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개인별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할인 한도를 줄임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할인 한도를 축소를 하게 되었고요. 부정유통 우려가 좀 돼가지고 70만 원으로 축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이 골목경제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 10% 할인 받은 금액으로 관내에서 소비를 해주시니까 골목상권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를 한 것 같습니다. 업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말 기준 도소매업이 62.20%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기타 업종 10.75%, 음식업 8.92%, 서비스업이 7.17%, 주유소 6.10%, 보건업 3.28%, 제조업 1.53%, 숙박업이 0.05%로 뒤를 이으며 여러 업종에서 상품권이 이용됐습니다. 이소리 새마을금고 주임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상품권이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며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40, 50대 중장년층 분들이시고 가구 살 때나 시장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류 상품권 구매하신 분들은 40, 50대 중장년층 분들이 구매하시고 거의 가구나 그런 거 살 때랑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류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총 39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청고마비, 가을 하늘이 높아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 하늘의 날씨가 푸르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석유나 석탄 등의 수요 감소 현상을 불러왔고 공장 가동률은 급감하며 푸른 하늘을 만들어준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충남 서천군은 더 맑은 서천 하늘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일한 기자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 바로 충남 서해안입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전국 6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위치하는 등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오며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평가에서 전년 대비 총점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천군도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보장 및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서천군에는 미세먼지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재 서천군은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환경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막고자 노력 중입니다. 배출 사업장에서는 어떤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좋지 않은 해로운 물질들이 이제 배출되는 거를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민관 합동 감시 결과 위반 사업소는 총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으로 분류된 이번 단속 활동은 대기오염 1개 업체를 비롯해 폐수 4곳, 소음 10곳, 비산먼지 13곳입니다. 현재 소음과 비산먼지 기준 위반 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군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한 공사 현장에서의 기준 미이행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음과 비산먼지는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닌 수시 점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배출 사업장이랑 다르게 대부분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올해 최초로 신고된 건만 100건이 넘거든요. 직접 현장 확인하고 문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나가는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기준을 살펴보면 0에서 30은 좋음, 31에서 80 보통, 81에서 150 나쁨, 그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에서 나쁨은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 권고하고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들도 실외 활동 금지를 권고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감기나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나 폐 깊숙이 침투가 가능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앞으로 서천군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도로변 재비산먼지 관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 쪽으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푸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천군의 노력이 내년 가을 하늘에도 푸른색으로 보답되길 기대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지난 27일 전남 신안군청에서 열린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등재 인증서를 수령했습니다. 노군수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는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문화재청이 주최했으며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사, 지역주민 문화재청 감사패 수여,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천갯벌을 찾는 관광객 및 탐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와 현명한 활용을 위한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내달 30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해 유네스코 등재 경과 보고와 세계유산 인증서 수령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서천 128번으로 분류된 이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경기 파주시에서 서천군을 방문한 가족과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128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25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해설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이종원 강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천 갯벌을 비롯한 서천 관광지 탐구, 코로나 시대 여행 테마와 생태 관광,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우수 해설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군은 서천군의 신성리 갈대밭, 한산모시관 등 주요 관광지 8곳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명절 당일 및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온수 관광축제과 장은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과 다양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서천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27일 서천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공연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1832년 작곡 초연한 2막짜리 오페라입니다. 이 공연은 약장수가 네모니로에게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이고 그것을 마신 네모니로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여인 아디나와 맺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을 이끈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창단한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 공연은 서천군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유치해 국비 60%를 지원받아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추수철을 맞아 농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응원 캠페인 고맙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농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 피로회복 음료에 부착해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응원 음료는 각 읍면 자원봉사자가 추수에 한창인 각 마을의 농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캠페인 활동은 11월 추수철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서천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에서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황금의 도시 장항 항미 미션 여행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거리에서 추억 여행과 함께 달고나 만들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전 장항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여행 콘텐츠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장항읍 주민자치회 생활관광운영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민주평통 서천군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천군 가족놀이센터에서 2021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꽃피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평화통일공론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을 기원하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서천 지역 교육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양초등학교는 지난 25일 교내에서 서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팀과 2021 해설이 있는 생생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휘자로부터 동물의 사육제 클래식 연주곡 해설을 듣고 이를 감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동요 반주에 맞추어 합창하고 연주자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체험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서천 관내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수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선택과 지원 전략을 안내하여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자녀의 진학에서 고려할 사항과 지도 방법, 가정에서도 쉽게 고입과 대입 전형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서천초등학교에서 제1회 서천군 학생 로봇 축구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교원들의 로봇 코딩과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성 신장에 기여했고, 찾아가는 인공지능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학교별 코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6팀, 중등부 3팀이 참여했으며 팀별 리그전 방식으로 초등, 중등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